여러분, 요즘 주식창 열어보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 안팎, SK하이닉스가 하루에 2% 넘게 뚝뚝 떨어지니까 덜컥 겁부터 나시죠? 사방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말이 다르고 내 계좌는 하루가 다르게 파란불이 켜지니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은 여전히 하늘이 주신 마지막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 생각하시고 실적 좋으니까 대충 버티면 가겠지 라고 안일하게 접근하셨다간 다가오는 7월에 계좌가 아주 처참하게 박살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장 개시할 때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눈부시게 갭상승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으니까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흥분해서 추격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급창 보신 분 계십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엄청난 물량의 차익 실현 매도를 사정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오늘은 절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들이 차익 실현 폭탄을 던지고 있으니 일단은 한 템포 참고 조정을 기다리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고점 대비 10%에 육박하는 매서운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즘 장세가 이렇습니다. 오를 때는 무섭게 가다가도 꺾일 때는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대체 왜 예전과 다르게 변동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 놓아 기다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7월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딱 3가지로 나눠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 안에서 누가 사고 파는지만 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바다 건너 미국 형님들의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을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의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자기들 목표치인 2%보다 한참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올해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죠. 고금리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되는 현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돈줄이 꽉 조여진 고금리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동성, 즉 돈이 시장 전체로 흔하게 퍼지지 못합니다. 돈의 몸값이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꿈만 먹고 사는 중소형주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대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달러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 세상이 뒤집어져도 확실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독점 기업으로 전 세계의 눈먼 돈들이 자석처럼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 메가 트렌드의 중심이 바로 AI 인프라에 있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은 향후 몇 년치가 이미 완판되어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쇼티지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인프라에 매달 수십조 원씩 설비 투자를 퍼붓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줄이 바로 AI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고환율 효과까지 달라붙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 중후반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매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받아오는 수출 대형주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적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매크로 환경 전체가 우리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게 거대한 버프를 밀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왜 최근 들어 조정이 올 때마다 롤러코스터처럼 무섭게 떨어질까요? 그 배후에는 수급의 구조적 변화라는 무서운 주범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홈트레이딩 시스템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종류가 무려 600개가 넘습니다. 패시브 ETF, 액티브 ETF,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의 인버스까지 ETF 시장이 괴물처럼 비대해졌습니다. 이게 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이냐면 요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지 않습니다. ETF라는 거대한 바스켓 단위로 돈을 한 번에 밀어넣거나 통째로 빼버립니다. 특히 요즘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 매매는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사고 파는 알고리즘 추세 추종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컴퓨터가 딱 보고 기술적 지표나 거래량이 위쪽으로 터진다 싶으면 1초 만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기계적으로 확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특별한 대형 호재가 없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총 비대주들이 5%, 10%씩 장대 양봉을 그리며 무섭게 폭등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나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 포지션을 잡고 거래량을 아래로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알고리즘은 피도 눈물도 없이 손절매 물량을 기계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정을 받으면 예전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단기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변동성은 반도체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비대해진 ETF 수급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발작일 뿐입니다. 이 본질을 아셔야 겁먹고 내 소중한 주식을 바닥에 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기 변곡점은 언제일까요? 수급 주체들의 숨겨진 스케줄표를 까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달 말까지 글로벌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맞춰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리하게 째려봐야 하는 건 바로 연기금의 움직임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7월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5060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이제 연기금이 반도체 다 팔아치우겠구나 하며 덜컥 겁을 먹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7월부터 판다던 연기금이 최근 며칠 동안 오히려 시장의 반도체를 무섭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할까요? 지금이 바로 6월 반기 결산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같은 거대 기관들은 6월 말 상반기 성적표 마감을 앞두고 자신들의 펀드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놓아야 하는 윈도우 드레싱 압박을 받습니다. 상반기 내내 주식시장을 하드캐리한 게 반도체인데 상반기 마감 성적표를 내야 하는 이 시점에 반도체를 던져서 자기들 수익률을 깎아먹을 바보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연기금과 기관들의 상반기 결산 수익률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겁니다. 진짜 무서운 리밸런싱 압박과 물량 폭탄은 결산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포트폴리오가 리셋되는 7월 초중순부터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차를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정은 7월 연기금 리밸런싱 폭탄이 터지기 전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모으기 위해 흔드는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가슴 아픈 여러분의 계좌 이야기, 포트폴리오 비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만나뵈면 한결같이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보수 전문가 양반,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 근처에서 노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냐? 매일 마이너스다. 만약 본인 계좌가 지금 그렇다면 방송 끝나고 냉정하게 종목 구성을 열어보세요.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10개쯤 깔려있는데 그중 반도체 비중이 30%나 40% 이하다. 그럼 100점 100패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체 코스피 반도체 영업순이익의 무려 60-7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쪽으로만 쏠리는 게 당연한 이익 구조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6% 수준에서 지금 벌써 59%를 넘어 60%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몸집 60%가 단 두 종목에 묶여 있는 것이죠. 두 놈이 가면 지수가 폭등하고 두 놈이 쉬면 지수가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대기자금은 조정만 주면 무조건 3전 하이닉스 사야지 하고 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섹터로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반도체 쉴 때 시장 전체가 거래량 없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쏠림이 조만간 완화될 거라고 위로합니다. 완화되겠죠. 하지만 어느 레벨까지 올라간 후에 완화될지가 중요합니다. 옆나라 대만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 기업인 TSMC는 대만 증시 전체 시가총액 과 순이익 비중의 40-50% 이상을 혼자서 차지하며 수년째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금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정착하면서 대만 증시의 국가대표 기업 쏠림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썸네일의 그 약속,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월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재 형성된 증권가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와 대만 TSMC의 시총 비중 모델을 대입해보면 이번
이번 7월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코스피 내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은 역사상 최초로 62% 선까지 추가 상향 다이렉트 랠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해 볼까요? 6월 말 윈도우 드레싱 기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한 뒤 7월 초 실적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는 앞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40만 전자 터치. SK하이닉스는 지난 고점을 가볍게 뛰어넘어 350만 원 선까지 상단 랠리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7월의 목표가이자 시장의 경로고요. 요즘 시장에는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7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에 매그니피센트 7이 있다면 한국 코스피에는 S7이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 요즘 이 S7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채워넣지 않은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대 앞에 공을 놔두고 뒤에서 패스만 돌리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요즘 주식을 처음 시작한 초보분들의 수익률이 주식을 수년 동안 공부한 고수들보다 훨씬 좋다는 건데요. 초보분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난 주식 모르니까 그냥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두고 가만히 있을래 하고 엉덩이 무겁게 버팁니다. 반면 우리 5060 형님 세대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다 보니 아는 게 너무 많고 밸류에이션 따지고 지금 당장 눈물 머금고 잘라내야 할 2차 전지나 일부 바이오 같은 낙폭 과대주의 미련을 못 버려 물타기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사방으로 쪼개놨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죠. 지금 장세는 많이 알고 장기술 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장세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딱 두 가지 행동 지침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AI 반도체와 무관한 부채 비율 높은 중소형주나 미련이 남은 낙폭 과대주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시고요. 둘째,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6월 말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을 줄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내 포트의 반도체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맞춰 놓으십시오. 이것만이 7월에 다가올 연기금 리밸런싱 폭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유일한 생존 열쇠입니다. 철저하게 단순해 주십시오. 확실한 실적과 매크로의 방향성을 믿고 이번 조정을 내 계좌의 주인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